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그 기반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최근에 세계 최고의 금융 당국들이 바로 이 미국 부채 문제에 대해 아주 심각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이 경고가 우리 자산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산에 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 단순한 코멘트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라는 거죠. 이건 그냥 신문에 나오는 헤드라인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직접적인 경고음입니다. 그것도 IMF 같은 곳에서 말이죠. 자, 그럼 대체 누가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세계 금융의 두 거물, 국제통화기금과 전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이들이 왜 한 목소리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한두 군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총괄 감독하는 IMF는 물론이고,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바로 그 위기를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위층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는 건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적신호죠. 네, 그럼 이 경고들이 그냥 나온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숫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와, 39조 달러. 이게 감이 오시나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사실 상상조차 힘든 금액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빚이 불어나는 속도입니다. 이 추세라면요, 불과 10년 안에 5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빚의 총액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그냥 빚을 유지하는 데만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매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매년요.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천문학적인 돈이 그냥 이자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 그 세금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빚 이자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전체 국방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나빠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저 막대기 거의 수직으로 솟구친 거 보이시죠? 맞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졌던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자마자 이자 부담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아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하는 부채의 눈덩이 효과라는 겁니다.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점점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잖아요. 지금 미국 부채가 딱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빚이 대체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제부터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글로벌 금융의 기반, 바로 그 안전자선이라는 신화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이게 그냥 미국 정부의 빚 문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 위험이 전혀 없는 자산,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뭐랄까 단단한 안방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전 세계 모든 금리의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사업하려고 빌리는 돈의 이자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금리가 바로 이 미국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금융상품에 붙어있는 가격표의 기준인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모든 것의 기준점,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너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무서운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기준점이 흔들리는 건 그냥 먼 나라 금융 뉴스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기억하는 2008년 금융위기는요, 부동산이라는 민간 부문에서 시작됐어요. 물론 심각했지만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제 위기는 시스템의 심장, 바로 정부 부채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나무의 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수준이 아니라 나무 뿌리 자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충격은 이런 도미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럼 두 번째, 전 세계 금리의 기준점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겠죠. 세 번째,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움직이는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폭등하면서 부동산 시장까지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이 거대한 자금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달러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곳에서 신뢰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천 년간 가치를 증명해온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최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인 거죠. 이 자산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희소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바로 그 희소성이 신뢰의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가치를 저장하는 대안으로서 더 주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가장 단단한 기반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이 변화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다음 내용을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